얘가 빨간불이니까 연동에 의해서 얘는 초록색이 뜬 거예요, 앞에 있는 차는. 그래가지고 가면은 박치기 예정이었던 거지. 비상시 조치 1강으로 시작있는 철도왕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출을 최대한 담아서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상시 조치는 1, 2, 3장이 있죠. 그리고 1장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고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2장이랑 3장이 있는데, 3장은 이제 그 기능 시험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죠. 그리고 2장에 이제 뭐 지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테러, 관주경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출제 비율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CBT니까. 근데 한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한 여기서 한 8문제, 한 여기서 10문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0문제. 근데 이거는 전기동차랑도 되게 비슷하고, 어차피 기능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공부하기 오히려 편하죠. 비상시조치.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 지진 테러 이런 것들, 1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냥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사고 사례가 나와요. 사례. 근데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고 사례가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CBT랑. 그리고 사고 철도왕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알죠. 그 이제 코레이도 다녔었고 서울교통공사도 다 정규직으로 다녔었죠. 그래가지고 제일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예전에 저 입교 저도 다녔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사고 사례를 설명하는데, 그 6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설명하는데 자기가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이게 무슨 사고인지 다 현업 가서도 보고 그래서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잡소리 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보면은 다양한 줄글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인적 오류 방지는 그 책임 물기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자 추궁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당사자 문제보다는 시스템적 문제. 그래서 뭐 시스템적 문제보다는 당사자 문제라고 나온다. 그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게 사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PDCA가 그냥 플랜 두 책 액션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실망차기. 실망차기. 자, 이 뒤에 부분 설명이 중요해요. 자, 실수는 계획이 적절합니다. 근데 행위가 비적절한 거예요. 설명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타이밍 놓친 것도 실수라고 합니다. 망각은 말 그대로 그 계획 까먹는 거라 이거는 쉽죠. 망각은. 그럼 얘는 빼. 그 다음에 착오는 아예 계획 자체를 실패한 거. 위반은 정해진 규칙을 위반한 거. 그래서 이것도 쉽잖아. 위반 빼. 이 두 가지를 엄청 헷갈리니까 두 가지를 꼭 외우세요. 자, 시험 문제에 뭐 적절한 계획을 실패한 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적절한 계획을 실패한 거. 실수? 아니죠. 이게 착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놓쳤다. 이것도 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이 영어를 뭐지? 저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그 유학하다 왔잖아요. 여러분 미스테이크가 착오예요? 슬립이 실수고? 이거는 완전 딴소리여가지고. 자, 보통 착오는 근데 미스컨셉션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착오가 미스테이크인데 아무튼 적절한 계획 실패. 그리고 실수는 이제 계획 적절, 그 다음에 행위 비적절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착오. 착오 중에는 이제 규칙 기반 착오와 지식 기반 착오가 있어요. 근데 지식 기반 착오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접근법이 있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법이 있는데 뭐가 좋다 그랬어요? 시스템 접근법이 좋다고 했었죠. 환경을 바꾸자. 인간에 대한 접근법은 그 사고낸 기관사를 문제 조지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철도회사 좀 약간 함부로 대하지 않나요, 사람들? 그래서 기관사 막 문제 생기면은 기관사 조지죠. 그 다음에 서블릭 기호가 있는데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아까 실망차기가 제일 중요하다, 앞장에서. 자, 그냥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초기에는 그래서 인간만 생각했고, 중간에서는 이제 드디어 설계를 하기 시작하고, 공학이란 말이 등장하고,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고는 적은데 일어나면 큰 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을 빼버리려고 했는데 완전 빼버릴 수 없다라는 걸 느꼈다.
인적 오류 비율 1위는 항공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도로교통 8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시야 구간. 이거는 사실 철교안에 나와요. 철교안. 자, 정밀시야 구간은 3의 10도, 주변 시야는 120에서 180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은 정밀시야 구간. 근데 이 주변각 120도 이게 이제 주변 시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사실 보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각은 인간은 이제 이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망차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감단장, 그 다음에 지규기. 이것도 한 번쯤 봐두면 좋은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보다. 감각기억은 이제 2초 정도 짧고 단기기억은 장기기억과 결합해서 청킹, 부호화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청킹, 부호화. 그래서 청킹, 부호화의 단계를 갖추는 건 뭔가요? 하면 단기기억입니다. 청킹, 부호화, 단기기억. 그 다음에 장기기억은 일상기억과 이거 그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런 기억, 장기기억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딴 얘기인데 완전 딴 얘기. 그냥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 많게 느껴지죠. 필기 과목이 5개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이 장기 기억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할 걸 최소화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 전에 쉬는 시간 한 20분? 이 정도 주죠? 그러면 그때 딱 그 전 과목 빠르게 중요한 거 외울 것만 사사사삭 외우고 시험 보면 여러분들 내가 보기 6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단장, 그리고 실망차기, 그 다음에 지규기, 지식 기반 차고, 규칙 기반 차고, 기능 기반 차고. 근데 지식 기반 차고에서 기능 기반 차고로 만들어야 된다. 지식 기반은 너무 머리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별표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은 그 일단 단조로운 업무가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해. 왜냐면은 인적 오류 유발하는 상황 9개 있거든요. 자, 근데 철도왕 여태까지 강의 들으신 분 아시죠? 철도왕은 일단 첫 번째는 열심히보다는 잘하자야, 저는. 저는 완전 T여서 그래서 뭐 시험에 다 거의 다 한 번에 붙었는데 나머지 9개에서 8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 아는 거야. 뭐 어려운 상황, 뭐 부담스러운 행동 이런 건 다 인적으로 유발하지. 근데 단조로운 업무가 인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조로운 업무가 보기에 있어도 인적으로 유발한 사항이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이제 했으면 됐고 그래서 복습하면 실망차기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들 책임 물기보다 원한 파악해야 된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비상시조치 1장이 사실 근데 공부하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많잖아. 근데 철도학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저는 줄 그리는 거 매우 싫어하고 시험에 있는 것만 짧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봐야 돼. 기간사에 대한 마음가짐? 그런 거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서 이제 가지시면 되고 지금은 시험에 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 1장이기도 하니까 뭐 잡소리 좀 하자면 나 아직도 기억나. 그 600만 원 받으시는 그분들이 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 난 그 어린 마음에 기대를 했지. 사고 사례를 얼마나 재밌게 설명할까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 근데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호선 상황심리 충돌. 일단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런 애들이랑 엮어. 내용을 이런 애들이랑 엮는다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줄글로 막 책 보면은 막 줄글로 적혀 있는데 핵심만 보면 돼.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2호선 상황심리 충돌은 요인이 ATS, ATO 병역입니다. 이때가 한 2012년인가? 그래요. 자, 아는 사람도 2호선 다니고 있었고. 2012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ATS를 사용하던 이 2호선에서 ATO로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ATO 바꾸는 시점이었다. ATO, 지금 ATO죠. 그래서 운전 매우 편하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차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궤도위로 점유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지가 떠야죠, 정지. 정지가 떠야죠. 근데 ATO 병용하다 보니까 이 ATO가 고장이 난 거야, 고장. 그래가지고 얘가 진행을 그냥 현지해버렸어. 무섭죠? 그래가지고 앞에 분은 어떻게? 심지어 거의 곡선이야. 근데 그 기관사 완전 개 에이스 분이셨습니다. 뛰어나신 분. 그래서 곡선 가는데 앞에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비상. 이비 치고, 그 다음에 보안까지 쳤어요. 보안까지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전혀 가책이 없고, 과실이 없고, 완전 에이스였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안 했는데도 이제 후보에서 박았는데도 이제 부상밖에 없었어요. 사망자 없고. 그러니까 엄청 뛰어나신 분. 자, 여기까지가 이해해요. 이해했죠?
자,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 상황심리 충돌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한 다음에 1번 ATS, ATO 신호 병용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나와요. 이 정도로. 상황심리, 오케이? 근데 이게 초유의 교통사고여가지고 이게 좀 무서웠죠. 근데 아무튼 완전 에이스였다. 여러분도 이런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관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게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전라선 무궁화 용행열차인데 자, 시험 문제 이제 왜 헷갈리는지 말씀드릴게요. 막 전라선, 율촌역, 그 다음에 뭐 호포기지, 이름 자체가 어려워. 도담역, 상산, 양회 이런 이름이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라선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외운 게 아니라 친구가 이렇게 외우더라고. 전라빨리 달려서 사고 났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자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도 사실 그렇게 큰 잘못 없었어. 근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황심리는 일단 ATS, ATO 병용. 전라선은 전라빨리 달렸다. 오케이? 내가 한 거 아니다. 친구가 한 거다. 자, 근데 자 전라선 그래서 율촌역이에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순천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었어요 열차가. 근데 이런 설명을 난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여기 가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복선 구간이에요. 복선 구간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수리 저기 고장을 하고 있었어. 고장 조치. 고장이 아니라 저기 뭐 수리 같은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새벽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천을 가다가 이제 여기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꺾는다고 생각한 거야. 기관사가 여기서 꺾는다 생각한 거 아니 여기 기관사는 여기서 꺾는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근데 사실은 여기서 꺾는 거야. 이런 게 난 사실 그 코레일 예전에 다녔잖아요. 정규직으로. 무섭더라고, 난 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용폐 방식이죠. 대용폐색. 왜냐면은 여기 지금 하선 쪽으로 지금 가려는 거잖아요. 대용폐색.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에서 이제 쭉 출발하던 열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잘못 안내된 거야. 그 기관사한테. 그래가지고 기관사는 여기서 가는 줄 아니까 여기를 이제 120으로 128km로 달린 거야. 여기를. 여기가 건넘선이 45인가 그래요. 128로 다닌 거야. 차가 어떻게 돼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날라갔어. 전부가 이렇게 슉 날라갔어. 슝 날라가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사고야. 아무튼 그래서 율전역인가 거기서는 계속 불렀대요 열차를. 그래서 자 내용이 뭐다? 내용은 그 로컬역에서 전파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사 착오로 다음 역에서 넘어간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코라지 다닐 때 좀 이게 무섭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사람들 전부 내가 보기엔 지하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철도왕님 저는 전동차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자, 근데 저 이제 이거를 코레일 가면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전 그때 알게 된 건데. 근데 승객 5명밖에 안 부상 입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열차 영상 CCTV까지 보이거든요. 코레일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꺾잖아요. 근데 128로 다니니까 이 앞열차만 날라갔어. 앞열차만 날라가고 뒷열차는 여기를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부상이 5명이었고 이거 타시던 보조기관사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역에서 전파가 제대로 안 됐다. 만약에 이게 사고가 안 일어나려고 그랬으면 여기에서 무전을 잘 드렸어야지 로컬역에서 아 이 역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역에서 우리 서로 전환기 탈 거예요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파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전파 제대로 안 됐다 기관사 차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전라선 무궁화 여객 열차는 이제 128km로 다녀서 뭐 ATS ATO 병용이다 이러면 틀린 거고 로컬역에서 전파가 제대로 안 됐고 기관사 차고 다음 역으로 가는 줄 알았다라고 나오면은 얘가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라빨리 달려서 사고 났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실무 얘기인데 실무 얘기도 근데 가끔 해야지. 제 친구 이제 저는 꼴에 이제 나왔죠. 석영도 나오고 나이도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요. 설투만 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갓 들어갔을 때 건넘선이 거의 다 25km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다 25km 가면 돼. 근데 어떤 애가 이걸 80으로 간 거야. 이거랑 똑같은 사고지. 80으로 간 거야 건넘선을. 80으로 갔는데 이게 탈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곱하기 3 정도까지는 봐준대. 근데 이걸 지나갈 때 우지끈 쾅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코레일 그 철도항 말고는 아무도 못한 얘기인데 아무튼 건넘선 높게 가면 우르릉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건넘선 25km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관사 코레일은 운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라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X. 이거를 설명 못 하던데? KTX 탈선은 뭐냐면 일단 견습이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KTX는 완전 개 엘리트입니다. 근데 기초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사고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해를 해야 일단 외우지. 이해를 해야 외우지. 자, 여기에 이제 비상 있고, 이렇게, 여기서 열차가 출발했어요. 이제 KTX가. 완전 개 엘리트지. 딱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야. 진행이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신고에서.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다가 비상 걸린 경우가 엄청 많아. 이 지상자 같은 게 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역할, 우리 관제에다부터 연락해야 돼. 지금 밟았는데 입이 떴는데 뭐 문제 있나요?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코레일 같은데 노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상자 같은 거 싹 교체하라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기관사한테 굉장히 책임 소재, 이건 너무 실무 얘기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고장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 출발한 건 줄 안 거지, KTX가. 그래가지고 몰래 백한 거야, 몰래 백.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몰래 뺐겠다. 첫 번째는 몰래 뺐겠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제 기능 시험에서도 할 거예요. 기능 시험에서도 이제 할 건데, 이제 기능 시험에 구술에 이런 게 있어요. 정지 위치를 초과했을 때,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정지 위치를 초과했을 때 이제 퇴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승강장 벗어난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서 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승강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15km였나 25km였나 그걸로 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벗어났을 때는 관제 지시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관제 지시를. 그 이유는 뒤에서 오는 열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박을 수도 있잖아. 궤도에를 넘어갔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승강장을 많이 벗어났는데도 2미터행을 한 거예요. 2미터행. 거기서부터 일단 1번 잘못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매우 많아. 근데 이때 얘가 갑자기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KTX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옆열차한테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열차한테 야, 나 지금 이거 고장이었는데 이거 진행으로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제에서 얘 진행을 줬어야 되는데 얘가 그 빨간불인데 그냥 이거 아까 진행이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진행을 안 주고 빨간불이니까 지나가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빨간불에서 이렇게 비상모드로 오는데 얘가 빨간불이니까 연동에 의해서 얘는 초록색이 뜬 거예요. 앞에 있는 차는. 그래가지고 가면은 박치기 예정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공철 보고선 이 차가 어이구 이거 무조건 막 내가지고 뒤로 가다가 여기서 탈수한 거예요. 여기서 탈선. 오케이. 자, 그래서 짧게 요약하자면 KTX가 이미 재퇴행한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관제사가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비상 모드로 그냥 신호 무시 모드로 가라고 했다. 신호 무시 모드로. 근데 앞에 가다가 이제 RX 그 공철차가 있어가지고 탈선을 해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충격? 앞에 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두 개. 근데 이건 잘 안 나오고. 호포약도 시험에 나와요. 감기약 때문에. 이거 간단한 게 나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KTX는 견습 기장이었는데 이미 태행이 문제였고 신호가 아니라 신호 무시 모드를 주다가 이제 탈선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호포약은 정지 신호인데 그 무시하고 가다가 이제 내가 선로 전환기 할출했구나. 근데 할출을 한 다음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할출이 이제 쨌다 하잖아요. 실무에서는. 선로 전환기 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쨌는데 이제 하고 백하는 순간 무조건 탈선이 일어납니다. 근데 탈선은 이제 항처리가 와요, 항처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로 전환기를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쨌다. 째면은 여러분들이 항처리 가지 말고 그냥 내부적으로 끝내자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호포기진은 첫 번째 감기약이란 말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가지고 호포약 하면 감기약, 오케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자, 상황심리는 쉽죠. 전라빨리도 쉬워. 여러분 감기해가지고 기침하면 호포호포 하지 않아요? 호포 감기약, 오케이? 그래서 정지신호, 호포 감기약은 정지신호 무시하다가 퇴행해가지고 탈선이 일어났다. 자, 그래가지고 방금 실무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황심리사고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가 문제였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상황심리는 아까 신호고였고 감기약이 호포호포였잖아. 오케이. 시험 문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담역 성산양이었나? 자, 성신양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태백역, 그 다음에 공항철도, 그 다음에 호포, 그 다음에 전라빨리, 그 다음에 상황심리.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근데 요새 또 뭐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니까 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수업은 다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도담력은 뭐냐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해를 하고 사고사리는 근데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성산양의 전용선은 구름방지를 안 해가지고 자기 혼자 가다가 화차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도 준사고 했었죠. 준사고를 했었는데 준사고의 내용 중 하나가 역과 역 사이로 굴러간 거를 준사고로 한다고 했었죠. 전형적인 준사고가 아니고 이거는 심지어 충돌이어가지고 이제 사고로 잡힌 거죠. 근데 이게 굴러가면 영역.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저기 1호선 가보면은 심지어 차량 기지 자체에 구배가 있어. 차량 기지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안 해놓으면 차량 기지에서 굴러가요. 자, 그래서 도담역 했었고. 자, 그리고 우리 태백역 할 거예요. 시험 2개 자주 나온다 했었죠. 자, 태백역은 이것도 돌아가셔가지고, 응?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한 거야. 폰파리. 친구는 폰파리라고 외우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태백역 오트레인. 태백역, 오케이? 전라선이 전라빨리예요. 태백은 강원도 태백이잖아, 오케이? 오트레인이라고 관광열차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폰을 써서 그렇다고 적혀 있어요. 폰.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면 무조건 태백역입니다. 폰팔이. 핸드폰 무조건 태백역. 내용 자체 뭐냐면 철도왕이 이거 제일 잘 알지. 그냥 계속 들었어. 귀에 아주 딱지 않도록. 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선이에요, 단선.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물차 오고 있었어요, 화물차. 그다음 여기서 오트레인. 여기서 오트레인 오고 있고 아니다, 여기가 화물차였나? 여기가 화물차. 그다음에 여기가 오트레인.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어 그 어떤 열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분이 핸드폰을 보신 거야. 핸드폰 보고. 근데 원래 여기가 어떤 거냐면 화물차가 먼저 와요. 먼저. 화물차가 먼저 와서 여기 잠깐 이제 대피해 있어, 얘가. 여기 대피해 있어. 그러다가 오트레인이 지나가고 나면 얘가 이렇게 갔었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갔었나 이렇게 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날은 사고 난 날이잖아. 이 화물차가 늦은 거야. 늦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오트레인도 오고 있어. 그래서 정면 박치기 예정이죠, 박치기. 박치기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 사면시 정지가 뜬 거야, 사면시 정지. 정지가 떴는데, 이분이 이미해제를 했어, 이미해제. 왜냐면은, 이미해제의 그 근거는 뭐야? 아니, 어차피 화물차 여기 대피해 있으니까 오작동이구나. 왜냐면 오작동이 하루에도 10번씩 일어나니까, 오늘도 오작동이겠지 해가지고, 관대사한테 안 물어보고 간 거예요. 화물차는 이제 대피, 여기서 부딪힌 거죠, 결국. 화물차는 여기 교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박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디젤차, 그러니까 화물차, 무궁화차 이런 거, 화차 이런 거 하신 분 있잖아요, 기관차. 근데 여기 앞에는 엄청 단단해요, 기관차는. 그래가지고 기관차 분은 안 돌아가시고, 오트레인 분이 돌아가셨어, 오트레인 분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백역은 폰팔이라고 외우고,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무섭죠. 그래서 다 전동차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철도왕님 전 전동차로 할 수도 있는데, 기관차는 단단해서 절대 안 부서져. 그래가지고 여긴 안 돌아가시고 오트레인이 풀어졌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사면시 간단하게 해제시켰다. 그날따라 늦어서 정면 충돌을 했었다. 태백역에서. 그래서 폰팔이.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저기 우리 시험이니까 이렇게 외운 거고 저 실무 얘기 조금 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이거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 그 핸드폰 쓰지 말라고 엄청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구장에 의하면 핸드폰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 핸드폰이 그거예요. 이게 이 기관사가 사고 직전에 핸드폰을 만졌는지는 사실 몰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핸드폰을 까요. 깐 다음에 얘가 30분 전에 만약에 카톡을 했어. 근데 그때가 운전 시간이었어.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철도회사들은 사람을 기관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철도회사는 얘 30분 전에 원래 운전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핸드폰 썼네. 사고 직전에도 핸드폰 썼겠지. 이렇게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 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하철이 한 2, 3시간, 4시간 운전하는데 그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태백역, 핸드폰, 모트레인 알아두세요. 같은 것들을 잘 주고받아야 된다. 이게 울산항선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 종곡선이 있죠. 여기 건널목이 있는 거야, 건널목. 그래가지고 화물차가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얘가 후퇴 인출을 한 거야. 자, 인출 방법 총 세 가지 몇 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운전이론 물어볼게요. 운전이론. 인출 방법 세 가지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자압부죠, 자압부. 그래가지고 자연 인출, 압축 인출, 후퇴 인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압축 인출. 그리고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니까. 근데 후퇴 인출은 지금 얘가 하는 거. 딱 가려고 했는데 종호선 못 넘어가니까 뒤로 갔다가 속도 촥 해가지고 한 번에 넘어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 인출은 여기서 많이 먹혔으면 에이 힘내 화이팅 이게 자연 인출이잖아. 압축 인출은 출발 저항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앞에 것만 이제 제동을 풀고 앞에 걸로 힘 빡 줘.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을 딱 풀면서 확 넘어가는 게 압축 인출이죠. 후퇴 인출은 이렇게 찹 뒤로 빼버리고 압축 인출 제일 많이 쓴다. 얘는 후퇴 인출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운전 이론도 한번 배워봤고 운전 강의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자압부 해서 자 얘는 후퇴 인출을 하려고 한 거야. 화물차가 못 넘어갔어. 그래서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여기 건널선에 있는 그 아저씨 분께서 차를 막아야 되는데 버스 그냥 지나가요라고 한 거예요. 차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버스랑 이 차랑 부딪혔어. 근데 다행히 아무리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그 수송원이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호 같은 것들을 서로 해야 된다. 신호.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인데 공항철도 이거 끔찍하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5명 사망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도 5명을 이분이 아마 마음 진짜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작업자들이 통보를 안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공항철도 그분은 그냥 계양 검함해서 그냥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작업자 5명 나타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철도 있었다. 그래서 작업자 통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뭐 작업자들 통보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간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럼 공항철도. 그 다음에 뭐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였다. 그러면 태백역. 그 다음에 구름 방지 조치를 제대로 체결 안 했다. 그럼 도담역. 그 다음에 신호 같은 것들을 무전 신호 같은 것들 제대로 안 줬다면 울산항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안 했죠. 9호선. 9호선 전당열차 이 탈선 사건은 9호선 가는 사람도 많아요. 9호선은 총 2개로 나눠져 있어. 한 구간은 이제 서교공 구간이고 한 구간은 이제 자회사였나? 뭐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서교공이면 거의 서교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년 보장되고. 내용 뭐냐면 전동열차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동열차가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선로 저단기를 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절반은 탈선하고 절반은 뭐 했던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한 진로 변경. 무리한 진로 변경 얘기 나오면 9호선 탈선 사고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했죠? 그냥 쉽지. 그래서 복습 짧게 하자면 9호선 탈선 사고는 무리한 진동 그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장은 시험 문제 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고 사례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2문제 나오는 분도 있고. 근데 사고 사례 나오면 우리 땡큐지. 쉽잖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도 실망착이고 뭐 여러 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2장부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2장 8문제, 3장 10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자, 2장부터 다시 열심히 철도함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오픈 채팅. 그리고 시험 끝나시면 복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